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빌트업 빔의 시어 플로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트업 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트업 빔이란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개의 어떤 부재가 용접을 하든지 혹은 이제 볼팅이나 리베팅으로 이제 결합이 되어진 경우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그 목재 빔에 이제 우리가 못을 박은 경우라든지 또는 어떤 이제 접착제를 이제 발라서 이제 여러 개의 부재를 그 결합한 빔을 우리가 이제 빌트업 빔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빌트업 빔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빔 자체의 그 굽힘이나 그 전달 능력뿐 아니라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 볼트라든지 못에 얼마만큼의 이제 하중이 이제 걸려서 이러한 못과 볼트가 이제 그런 하중에 이제 견딜 수 있느냐가 이제 또 큰이 아니라 이제 그 관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이러한 못이나 볼트 등에 이제 작용하는 그 힘에 대한 것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볼트를 이제 몇 개를 체결해야 하고, 또한 이제 몇 개를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볼트 사이에 이제 간격을 얼마만큼의 치수로 이제 할 것이냐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는 그 시어 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어 플로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 플로우는 우리가 이제 비틀림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떤 이러한 면에 그 이제 플로우라는 용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그 단위 길이당 하중이 이제 마치 그 우리가 유체가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 이제 그러한 시어 플로우를 이제 어떤 길이에 대해서 이제 적분한 것이 결국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작용하는 이제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그 시어 플로우는 이제 어떤 이러한 면에 모두 일정하게 그 시어 플로우가 이제 흘러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즉 이제 dx라고 하는 어떤 미소 길이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일정하게 흘러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식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어 플로우는 이제 빔에 있어서의 시어 플로우는 우리가 어떤 그 두께가 아주 얇은 이제 그 빌트업 빔 등을 이제 해석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각각의 사각형의 합판을 이제 다음과 같이 그 접착제로 붙였든지 지금은 이제 못이나 볼팅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접착제로 붙여서 다음과 같은 이제 단면을 갖는 이제 빔을 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접착되어진 부분에는 어떤 이제 전체 빔이 이제 다음과 같은 모멘트를 받음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파손도 파손이겠지만 이제 이쪽 부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우리가 접착제의 어떤 접착 강도를 이제 구한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이 부분만 이제 따로 떼서 이제 실제로 접촉되어진 부분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부분이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접착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이제 이러한 굽힘 모멘트 차이에 의해서 어떤 힘의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평형을 이루기 위한 이제 힘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DF가 이제 작용을 해야 이 부재는 이제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결국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그 힘 DF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었고, 결국 이제 df는 이제 타우 dx에서 결국 이제 뭐 dx와 t를 이제 이쪽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이제 타우에 대한 이제 전달 능력에 대한 식으로 구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df는 이제 di분의 dm 곱하기 인테그랄 그 a 프라임 y d a'에서 결국 이쪽 부분이 그 단면 2차가 아니고 단면 1차 모멘트 q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i분의 dmq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q를 이제 df dx로 이제 생각을 하고, 따라서 양변에 이제 dx를 나눠주면 이제 이쪽 부분은 그 df dx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 부분에서 그 dm dx는 다시 이제 전단력 v가 이제 이렇게 어떤 굽힌 모멘트에 의해서 이제 버티칼, 즉 이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제 전단력 v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가 이제 df dx를 이제 그 CO 플로우로 나타내는 이제 소문자 Q로 표기를 하고,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 Q는 이제 I분의 V 라지 Q로 우리가 이 전단유에 대한 그 식을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식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단위 길이당 그 힘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스너 스페이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스너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그 나사 볼트를 의미하는 경우의 용어로도 사용을 하지만, 이제 이번 경우에서는 어떤 다음과 같은 이제 못도 이제 포함이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파스너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못 사이에 이제 간격값 s를 이제 의미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못을 박을 때 이제 간격을 얼마만큼 두고 이제 못을 박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못을 몇 개를 이제 박을 것인가를 이제 정하는 사안이 되겠고, 결국 이제 두 개의 어떤 그 목재 빔을 우리가 접합을 할 때 못을 사용을 해서 이제 두 개의 빔을 접합을 하면 결국 이제 어떤 그 외력에 의한 전단 그 외력이 작용을 해서 이제 굽힘에 의한 이제 전단력 V가 이제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하고, 이제 전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이러한 수평 방향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수평 방향의 전단 능력에 의한 그 최대 그 힘을 우리가 F라고 하면, 결국 이 힘 F가 이제 못을 결국은 이제 파단시키지 않을 정도의 그 우리가 힘이 되는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이 힘 F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우리가 그 버티칼 전단력 V에 의해서 우리가 시어 플로우 Q를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시어 플로우 Q는 이제 이러한 면에는 모두 일정하게 이제 흐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 Q에다가 이제 어떤 스페이싱에 대한 디멘전 S를 이제 곱해준 것이 결국은 이 못에 작용하는 이제 최대 그 전단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최대 전단력이 이제 이 못의 어떤 허용 전단력보다는 이제 작게끔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전단류에 대한 것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그 못에 대한 그 허용 그 전단 강도를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알고 있고 또한 이제 전단류의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스페이싱의 치수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I자형의
우리가 빔을 다음에 여러 개의 이제 그 목재 빔으로 그 결합을 해서 이제 못으로 그 결합을 해서 이제 빔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못의 어떤 파손되는 전단 강도 값이 이제 900뉴턴이라고 할 때, 이제 못이 파손되지 않을 어떤 외력에 의한 이 빔 내부의 이제 버티칼 방향의 이제 최대 전단력을 이제 각각의 케이스별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전체 그 빔의 치수는 동일하고, 이제 못을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 하나의 두 개의 합판에다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못을 박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이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양쪽 그 날개 부분을 이제 따로 부재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방향 수평 방향으로 이제 못을 총 이제 12개를 박은 거고, 이 부분은 이제 6개를 이제 박았을 때 이제 못이 이제 파손되지 않는 그 최대 이제 그 보호 내부에 작용하는 이제 최대 전단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V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먼저 이제 단면 2차 모멘트 I는 이제 형상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체 단면에 대한 것이므로 일단 계산을 해보면 뭐 이렇게 안쪽에 하나와 이제 양쪽 두 개를 뭐 잘라서 이제 각각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단면 2차 모멘트에 대한 것은 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세한 설명은 그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다음에 값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 먼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 있어서 이제 못이 이렇게 그 못을 박은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 두 개의 그 부재가 이제 맞닿은 부분에서 이제 최대 전단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 Q는 일단 이 위쪽 그 부재에 대한 그 단면 1차 모멘트를 이제 즉 이제 위쪽 단면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고, 따라서 이제 중립축으로부터 이쪽 부분의 그 단면에 대한 그 y바 프라임은 결국 이 전체가 80이었으니까 40에다가 10을 2로 나눈 값이므로 이제 45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이제 0.045 곱하기 이제 이 위쪽 부분에 이 합판의 단면의 이제 넓이는 이제 0.075m 곱하기 이제 0.01m가 되게 되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다음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Q를 그 라지 Q를 이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우리가 오른쪽 식에서 이제 V를 전단력 V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른쪽 식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Q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앞서 이제 DF, DX였기 때문에, 혹은 델타 F, 델타 S로도 이제 델타 X 혹은 뭐 델타 S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스페이싱의 값이 이제 지금 250m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0.25m 분의 이제 900뉴턴이 되게 되어서 이제 전단 강도 값이 900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식을 모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V에 대해서 이제 식을 풀면 이제 439뉴턴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못에 대한 그 파손 강도 혹은 전단 강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서 그 fastener spacing 공식에 의해서 F는 QS라는 공식에 의해서 이제 Q를 계산을 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이 V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을 해서 900뉴턴을
그 대입을 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V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접합을 한 경우에는 이제 최대 전단력을 우리가 이제 439N까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물론 이제 스페이싱의 값도 동일하고 이제 Q만 우리가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Q는 이제 이쪽 우리가 접합되어진 부분에 대한 그 단면 1차 모멘트는, 일단 Y바는 앞서 케이스 1과 동일할 것이고, 이제 A'만 현재 이제 이쪽 부분에 그 두께가 25mm이고 전체가 이제 75mm이기 때문에, 이제 그 75에서 25를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값이 이쪽 부분에 이제 넓이가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가로 치수가 되게 되고, 세로 치수는 10mm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값이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그 단면의 넓이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이 값으로 계산이 되게 될 것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접합을 했을 때가 이제 이렇게 접합을 했을 때보다 더 큰 전단력을 이제 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공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앞서는 432였고 거의 이제 뭐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 뭐 강도 면에서는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이 어떤 이제 계산상으로는 더 우수하다라고 나오지만, 결국 못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뭐 빔을 이렇게 하나만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이러한 빔을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떤 못의 비용도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이제 못을 뭐 박는, 사람이 박든지 뭐 어떤 기계 장치로 박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공정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정확한 그 전단력을 먼저 구해서 이제 가능하면 그 범위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이 이제 공학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